따뜻한 봄날 오후 최지우는 오수아가 정성스럽게 싸준 도시락을 받아들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은 반찬 하나하나에서 사랑이 느껴졌죠. 수아는 언제나 그의 앞에서 완벽한 연인이었어요. 오늘도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해줘서 고마워. 지훈의 말에 수아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걸 만드는 게 제일 행복해요. 돈 많이 드는 외식보다는 이렇게 집에서 만든 음식이 훨씬 정성스럽잖아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지훈의 마음을 따뜻하게 데웠어요. 수아는 항상 물질보다는 마음을 중시한다고 말했거든요. 돈보다 마음이 중요해요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며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이야기까지 자주 꺼냈습니다. 어제 아파트 아래층 할머니가 몸이 아프시다고 하셔서 제가 죽을 끓여서 갖다 드렸어요. 그런 일 할 때가 가장 보람차죠. 수아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지우는 그런 그녀의 선량함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점심을 먹으며 지우는 수아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화장기 없는 맨 얼굴도 아름다웠지만 더 아름다운 건 그녀의 마음씨였습니다. 남을 배려하고 도우려는 마음 검소하면서도 정성스러운 생활태도 그 모든 것이 지훈에게는 보물 같았어요. 수아야, 나는 정말 행복해. 너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어서. 지훈이 진심을 털어놓자 수아는 더욱 수줍어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하죠.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서 정말 운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날 저녁 지우는 혼자서도 계속 미소를 지었어요. 수아와의 추억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녀는 언제나 진실되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이 확고해졌습니다. 지우는 결혼 반지를 살펴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곧 그녀에게 프로포즈를 할 계획이었거든요. 수아 같은 여성이라면 분명 훌륭한 아내가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녀의 선량한 마음과 따뜻한 성품이야말로 진정한 보물이니까요. 강동현 회장은 서재에서 아들 최지훈이 들뜬 목소리로 전화하는 걸 들으며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78세의 나이에도 정정한 그는 아들의 행복한 소식을 듣는 것만큼 기쁜 일이 없었어요. 아버지, 정말 좋은 소식이 있어요. 지훈의 목소리에서 설렘이 가득 묻어났습니다. 동현은 전화기를 귀에 대고 차분히 들었어요.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고? 네, 오수아라는 여성인데요. 정말 마음씨가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지우는 연신 수아를 자랑했습니다. 늘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며 살아가는 분이거든요. 돈보다는 마음을 중시하는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동현은 아들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훈이 이렇게 한 사람을 진심으로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그렇게 좋은 분이라면 아버지도 꼭 만나보고 싶구나. 아버지께서 만나보시면 분명 마음에 드실 거예요. 수아는 정말 순수하고 진실한 사람이거든요. 지훈의 목소리가 더욱 밝아졌어요. 곧 정식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통화를 마친 후 동현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의 진심은 충분히 느껴졌지만 그녀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는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수십 년간 사업을 해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본 그였거든요. 사람 됨됨이는 처음 보는 남을 어떻게 대하느냐로 알 수 있지. 동현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으로 볼 때 진짜 인품은 이해관계가 없는 낯선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하는가에서 드러나곤 했어요. 동현은 책상 서랍을 열어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세상을 떠난 아내와 어린 지훈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여보, 우리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 사람인지
확인해 봐야겠어요. 그는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들이 그토록 자랑하는 여성이 진짜로 선량한 마음을 가진 사람인지 아니면 겉모습만 그럴싸한 사람인지 알아보고 싶었어요. 무엇보다 아들의 행복이 가장 소중했거든요. 한번 시험해 볼 필요가 있겠군. 동현의 눈빛이 의미심장해졌습니다. 진정한 인품은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어요. 곧 그 여성의 진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강동현은 옷장에서 가장 낡은 작업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평소 단정한 양복 차림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낡고 때 묻은 셔츠에 해진 바지, 그리고 시장에서 쓰던 작은 가방까지 챙겼습니다. 거울을 보니 평범한 노인의 모습이 되어 있었어요. 이제 진짜 모습을 볼 수 있겠군. 동현은 중얼거리며 집을 나섰습니다. 지훈에게서 들은 카페 주소를 확인하고는 천천히 걸어갔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수아가 정말 좋은 사람이길 바라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카페에 도착한 동현은 입구 근처 벤치에 조용히 앉았어요. 가방을 옆에 두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자연스럽게 기다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카페에서 앞치마를 두른 한 여성이 나왔어요. 바로 수아였습니다. 수아는 벤치에 앉아 있는 동현을 보자마자 얼굴을 찌푸렸어요. 그리고는 성큼성큼 걸어와서 불쾌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기요, 우리 카페는 품격 있는 사람들만 받아요. 당신 같은 더러운 노인네가 가게 앞에 떡하니 버티고 있으면 손님들이 들어오려다가도 다 나가거든요. 동현은 충격을 받았지만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나도 커피 마시러 온 건데 목이 너무 마르니 물 한 잔이라도 받을 수 없을까요? 그의 목소리는 정중했습니다. 하지만 수아의 반응은 더욱 차갑고 무례했어요. 어디서 구걸하려고. 경찰 부르기 전에 꺼지시죠? 정말 요즘 할 일 없는 노인네들이 사람 피곤하게 하네. 그녀의 말투에는 노골적인 혐오가 담겨 있었습니다. 꼬질꼬질한 차림으로 어디에나 기어들어와선 수아는 계속해서 막말을 퍼부었어요. 동현이 일어서서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을 보며 진짜 지저분하네. 저런 사람들 때문에 동네 이미지가 나빠진다니까라며 중얼거렸습니다. 동현은 멀어지면서도 수아의 말들을 모두 들었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깊은 실망감이 스며들었습니다. 아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여성의 진짜 모습이 이런 것이었다니요. 겉으로는 천사 같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냉혹하고 무례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카페에서 멀어진 동현은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아들에게 어떻게 이 사실을 알려줘야 할지 고민이 되었어요. 하지만 지훈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진실을 알려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동현은 그날 이후로도 며칠 더 수아의 진짜 모습을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한 번의 실수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였어요. 하지만 멀리서 지켜본 그녀의 행동들은 더욱 실망스러웠습니다. 카페에서 일하는 신입 아르바이트 학생에게 화를 내는 수아의 모습이 보였어요. 이것도 못해? 정말 답답하네. 돈 받고 일하는 거면 제대로 하든지. 학생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지만 수아는 계속해서 핀잔을 줬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나이든 청소부 아주머니가 카페 앞을 지나가자 노골적으로 인상을 찌푸렸어요. 저런 사람들이 왜 이 동네를 돌아다니는 거야? 분위기가 완전 망가지네. 청소부 아주머니는 그 말을 듣고 상처받은 표정으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동현은 이 모든 장면을 목격하며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수아는 자신보다 사회적 지위가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다른 얼굴을 보였습니다. 친절함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싸늘한 무시와 경멸만 있었어요. 그런데 같은 날 저녁 지훈과의 데이트에서 수아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동현은 멀리서 두 사람의 모습을 지켜봤어요. 수아는 천사 같은 미소를 지으며 지훈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소외계층 아이들을 위한 자원봉사를 다녀왔어요. 이런 일하면 마음이 정화되는 느낌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한없이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기부하는 것보다 직접 발로 뛰며 도움을 주는 게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지우는 그런 수아를 바라보며 감동한 표정을 지었어요. 역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너의 그런 마음씨가 정말 아름다워. 수아는 수줍게 미소 지으며 당신 같은 분을 만나서 제가 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게 되오라고 대답했습니다. 동현은 이 모든 상황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수아는 완벽한 이중인격자였습니다. 지훈 앞에서는 성인 같은 모습을 보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냉혹하고 무례한 본성을 드러냈어요. 저런 가식적인 사람이. 동현은 중얼거리며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아들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여성이 이런 사람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가슴 아팠어요. 하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요. 드디어 정식 상견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수아는 이른 아침부터 정성스럽게 화장을 하고 가장 단정한 옷을 골라 입었어요.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자세를 확인하며 완벽한 모습을 만들어갔습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날이야. 회장님께 좋은 인상을 드려야 해. 수아는 마지막으로 립스틱을 바르며 다짐했어요. 지훈의 아버지가 어떤 분일지 궁금하면서도 긴장됐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 도착한 수아는 지훈과 함께 예약된 룸으로 향했어요. 마음을 가다듬고 문을 열었는데 그 순간 그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룸 안에 앉아있던 남성을 보자마자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어요. 그 노인? 수아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며칠 전 카페 앞에서 쫓아낸 바로 그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의 그는 깔끔한 양복을 입고 품위 있는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강동현은 조용히 일어나서 수아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며칠 전 카페에서 쫓아낸 노인을 기억하나 보군. 동현의 목소리는 낮지만 위험이 가득했어요. 수아는 급히 고개를 저으며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뭘 착각했을 거예요. 그게 회장님이셨다니.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지우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해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신가요? 수아가 언제 그런 일을. 하지만 동현은 손을 들어 아들의 말을 멈춰 세웠어요. 당신은 내 아들이 보는 앞에서는 착한 척 연기를 할 수 있었지만 허름한 노인인 나에게는 본 모습을 드러냈지. 동현의 말은 조용하지만 강렬했습니다. 수아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어요. 회장님, 정말 오해예요. 그날 제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수아는 계속 변명했지만 동현의 표정은 전혀 누그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그녀의 진짜 모습을 모두 봤거든요. 지훈도 점차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의 엄중한 표정과 수아의 당황한 모습을 보니 뭔가 큰 일이 벌어진 것 같았습니다. 수아야, 도대체 무슨 일이야? 지훈의 목소리에도 의욕이 섞여 있었어요. 동현은 천천히 자리에 앉으며 수아를 응시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들려줄 시간이군. 그의 말에 수아는 더욱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모든 것이 들통날 위기에 처한 거였습니다. 강동현은 침착하게 의자에 앉아 수아를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날 처음 봤을 때 당신은 어떻게 대했지?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방 안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수아는 손을 떨며
급히 대답했습니다. 그게 제가 요즘 너무 피곤해서 사람을 착각했고, 하지만 그녀의 변명은 공허하게 들렸어요. 동현의 날카로운 시선 앞에서 더 이상 거짓말을 이어가기가 어려웠습니다. 착각? 동현은 비웃듯 말했어요. 당신은 내게 더러운 노인네라고 했지. 그리고 꼬질꼬질한 차림으로 어디에나 기어들어온다고도 했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수아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지훈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수아, 정말 그런 말을 했어? 그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토록 선량하다고 믿었던 연인이 그런 말을 했다는 게 충격이었어요. 수아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훈아,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정말 그날 컨디션이. 하지만 변명은 계속 막혔어요. 동현의 싸늘한 시선이 그녀의 모든 거짓을 꿰뚫어 보고 있었거든요. 그뿐만이 아니지. 동현은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은 카페에서 일하는 학생에게 소리를 지르고 청소하는 아주머니를 업신여겼어. 그런 모습들을 내가 다 봤거든. 그의 말에 수아의 얼굴은 더욱 하얗게 질렸어요. 당신은 남을 업신여기고 깔봤어.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고 함부로 대했지. 동현의 목소리가 더욱 엄중해졌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우리 집안의 며느리 자리는 내줄 수 없어. 지우는 충격에 빠져 수아를 바라봤어요. 정말이야? 내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아버지가 거짓말을 할 이유는 없었거든요. 수아는 절망적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평소에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그날만. 하지만 그녀의 변명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었어요. 동현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인품이라는 건 순간의 실수로 나타나는 게 아니야. 당신의 진짜 모습이 그때 드러난 거지. 그의 말에 수아는 더 이상 할 말을 잃었어요. 사람은 이해관계가 없는 낯선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느냐로 진짜 성품이 드러나는 법이야. 동현의 마지막 말이 방 안에 무겁게 울려 퍼졌습니다. 수아의 가식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강동현은 아들을 바라보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훈아, 난 내 선택을 존중하지만 이 사람은 우리 가족이 될 자격이 없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지우는 깊은 충격에 빠져 수아를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수아야, 나한테 보이던 모습은 다 거짓이었어? 그의 목소리는 배신감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럴 사람이 아닌 줄 알았는데. 지우는 고개를 저으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어요. 수아가 늘 말하던 돈보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말들,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던 이야기들,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수아는 눈물을 흘리며 지훈에게 매달렸어요. 지훈아, 제발 오해하지 마. 나는 정말 너를 사랑해. 그날은 정말 예외적인 상황이었어. 하지만 그녀의 호소는 더 이상 지훈의 마음에 닿지 않았습니다. 사랑? 지훈은 쓸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진짜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에게도 최소한의 예의는 지켰을 거야.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게 사실이라면 넌 내가 모르는 곳에서 전혀 다른 사람이었던 거잖아. 강동현은 결혼을 공식적으로 반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결혼은 절대 허락할 수 없어. 겉으로는 착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사람을 차별하고 무시하는 사람과 내 아들이 살 수는 없어. 그의 결정은 번복될 여지가 없어 보였어요. 수아는 절망적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며 계속 변명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기회를 한 번 더 주세요. 제가 변할게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하지만 동현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사람의 본성은 쉽게 바뀌지 않아. 동현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 아들 앞에서만 가면을 쓰고 있었어. 그런 가식적인 관계로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없지. 지훈도 마침내 등을 돌렸습니다. 수아야, 우리 관계는 여기서 끝이야. 난 진실한 사람과 살고 싶어. 겉모습만 착한 척하는 사람과는 평생을 함께 할 수 없어. 그의 말에 수아는 더욱 절망에 빠졌어요. 동현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남의 마음은 연기할 수 있어도 남을 대하는 태도는 연기 못하지. 내 아들이 이런 사람에게 속을 뻔했다는 게 가장 괴로워. 그의 말이 수아의 가슴을 깊이 찔렀습니다. 두 남자는 수아를 뒤로하고 레스토랑을 나갔어요. 남겨진 수아는 혼자서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수아는 레스토랑 문을 나서는 강동현과 지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주저앉았습니다. 두 사람의 발걸음 소리가 점점 멀어져 가는 게 마치 자신의 미래가 사라져가는 것 같았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 눈물의 이유는 뉘우침이 아니었습니다. 아, 진짜 운이 없네. 하필이면 그 노인이 회장이었다니. 수아는 휴대폰을 꺼내며 중얼거렸어요. 지훈에게 메시지를 보내려고 했지만 미안하다는 말보다는 변명거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날 정말 컨디션이 안 좋았어. 평소 같으면 절대 그런 말 안 했을 텐데라고 타이핑했다가 지웠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억울함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카페 앞에 지저분한 차림으로 앉아 있으면 누가 좋아하겠어? 수아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애썼어요. 결국 메시지를 보내지 못한 채 휴대폰을 집어넣었습니다. 수아는 레스토랑을 나와 근처 공원의 벤치에 앉았어요. 시원한 밤 공기가 불어왔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다른 생각들로 가득했습니다. 지훈이 정말 날 사랑했다면 이런 일로 헤어지자고 하지 않았을 텐데. 결국 자기도 가식적인 주제에. 지나가는 노인을 보며 수아는 여전히 불쾌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런 사람들이 좋은 동네에 왜 돌아다니는 거야? 정말 보기 싫어. 그녀는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회장님도 너무하시네. 일부러 저런 차림으로 와서 나를 시험하다니. 정말 비열한 방법이야. 수아는 강동현을 원망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상대방을 탓하고 있었어요. 휴대폰을 다시 꺼낸 수아는 지훈의 연락처를 바라봤습니다. 일단 시간이 지나면 지훈이 마음을 바꿀 거야. 남자들은 원래 화가 나도 금방 풀리잖아. 그녀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었어요. 진정한 반성보다는 다시 돌아올 방법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더 조심해야겠어. 혹시 모르니까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해야지. 하지만 이것마저도 진심이 아니었어요. 또 다른 가면을 쓰겠다는 계획일 뿐이었습니다. 수아는 벤치에서 일어나 집으로 향했어요.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지훈과의 결혼을 포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기회가 올 거야. 그때까지 기다려보자. 그녀의 욕망은 꺾이지 않았고 진정한 성찰은 여전히 멀기만 했어요. 어둠이 내린 거리를 걸어가는 수아의 모습에는 뉘우침 대신 계산만이 가득했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어리석은 뒷모습이 덧없이 멀어져 갔습니다.